안녕하세요. 와이즈 프로토 지영입니다. 오늘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 드리러 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로파리그를 분석해봤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서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6월 15일 새벽 4시에 시작하는 스페인과 스웨덴의 경기입니다. 우선 스페인은 기본 전력 자체는 확실히 강합니다. 단순 몸값 비교로도 상대의 3배 이상의 스쿼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정서 기복이 다소 두드러진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데다 공격 성과를 거듭할 수 있는 자원들이 이번 명단에 대거 포함됐습니다. 다양한 전술을 가미해 상대를 몰아친다면 승기를 잡기까진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변수는 코로나19 여파입니다. 지난 A매치를 앞두고 부스케츠가 양성 반응을 보였고 결국 리투아니아전은 21세 이하 대표팀이 대신 경기에 나섰습니다. 본선을 앞두고 실전 감각을 체크하지 못했다는 점이 뼈아픕니다. 설상가상으로 요렌테가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주전 센터백 라모스가 부상으로 명단에 포함되지 못한 상황서 불안을 심화시킵니다. 수비 안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서 점수차를 넉넉히 벌리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이어서 스웨덴은 최근 꾸준한 상승세를 잇고 있다는 점이 반갑습니다. 월드컵 예선 조별리그와 A매치를 포함한 공식전 5경기서 전승을 거뒀습니다. 그중 4경기가 무실점 승리라는 점이 혁혁한 성과로 꼽힙니다. 가장 최근 맞대결이었던 2019년 유로 조별 예선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린델로프가 이끄는 수비 라인이 단단함을 갖추고 있고 전 포지션서 꾸준한 압박으로 상대 공세를 유연하게 막아냅니다. 일방적으로 무너질 경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스페인과 똑같이 코로나19로 인해 고민이 깊습니다. 준주전급 자원인 스반베리와 주전 윙포워드 클루셉스키가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여 동반 이탈했습니다. 물론 베리와 포르스베리 등 여러 공격 자원이 건재하지만 한정적인 공격 옵션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1득점 생산마저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대부분 해외 업체는 스페인승을 예상합니다. 실제로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갈 쪽은 스페인입니다. 홈 이점과 전력 우세를 앞세워 상대를 몰아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스쿼드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속해서 나오는 과정이라 전력 누수가 얼마나 심해질지 미지수입니다. 90분 내내 상대를 압도하는 원사이드 게임으로 경기를 풀어가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스웨덴 선전을 기대하기엔 이들 역시 코로나19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탄탄한 수비 라인을 앞세운 실점 최소화의 목표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대회 1차전이라는 특성상 양팀 모두 신중한 경기 운영에 집중할 공산이 높습니다. 기준점 2.5점 먼오버 배팅에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스페인의 승리 2.5점 기준 언더가 그나마 확률 높은 선택지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6월 15일 새벽 6시에 시작하는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경기입니다. 우선 아르헨티나는 지난 월드컵 예선 조별리그와 A매치 경기를 포함한 공식전 13경기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 물론 무승부 비율이 많긴 하지만 꾸준한 흐름을 타고 있다는 점은 혁혁한 성과로 꼽힙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전력 구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전 포지션서 열세를 보이는 부분이 없습니다. 선수 개개인 기량이 뛰어나 공수 전체적으로 힘을 줘 상승세를 잇겠다는 의지를 표합니다. 승점 확보까진 어려운 과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주포 메시입니다. 국가대표팀서 상대 견제에 부진하는 모습이 잦습니다. 직전 경기에선 A매치 13경기 연속 필드골, 득점 실패라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심지어 2대회 연속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서 칠레의 패에 우승컵을 내주며 7전드라는 오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칠레에 유독 약합니다. 그렇다고 그를 스쿼드서 배제시키긴 힘든 입장입니다. 이외 공격 자원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라 여러모로 공격 고민이 많은 아르헨티나입니다. 다득점 생산에 험로가 점쳐집니다. 이어서 칠레는 앞선 월드컵 예선 조별리그 2경기서 모두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흔들리던 수비 라인을 안정화시켰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이번 라운드 마찬가지로 선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훌가르와 아랑기즈, 알라콘 등이 나서고 있는 중원이 높은 수비력을 갖고 팀 중심을 지탱합니다. 여기에 베테랑 수비수 메델이 복귀해 수비 라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점 또한 플러스 요인입니다. 상대 공세에 일방적으로 무너질 경기는 아닙니다. 변수는 공격진 노쇠화가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에이스 산체스가 대표팀 유니폼만 갈아입으면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으나 이미 30대를 훌쩍 넘겼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바르가스와 오렐라나 마찬가지로 비슷한 나이대입니다. 기동력과 전환 부분에 있어 약점이 뚜렷합니다. 보통 20대 중반으로 이뤄진 상대 수비에 맞서 속도전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공격 선택지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1득점 생산이 최대치로 간주되는 이유입니다. 대부분 해외 업체는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갈 쪽은 아르헨티나입니다. 상대에 비해 확실한 전력 우위를 갖췄고 이로 인해 공수 안정성이 상당합니다. 최근 경기서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정서 칠레의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잦습니다. 아르헨티나를 어떻게 상대할지 아는 칠레가 격렬한 저항에 나서며 스코어를 팽팽히 유지할 그림이 그려집니다. 다만 확률 자체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승부 또는 2.5점 기준 언더가 그나마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로파리그를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은 참고자료가 되셨길 바랍니다. 또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이 있으니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와이즈 프로토의 지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